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가장 언더스탠딩이 자랑하는 김상훈 기자님. 외모 담당 김상훈 기자님. 바로 소개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예.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어제 낸 건데 뉴스로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 제가 가져온 건데 예. 이게 왜 재밌냐면 원래 하는 보고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건지 문제가 네. 아니라는 건지 예.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고서는 진짜 증권사 애널 리포트처럼 나왔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던데 그러니까 굉장히 시의적절 그러니까 지금 현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것도 있지만 정확히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걸 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궈서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못 돌리기 시작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업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업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굉장히 선명해요. 조선 자동차 반도체가 어려워진다. 맞습니다. 유럽에 가스가 없는데 유럽에 가스가 없어서 독일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네, 우리나라 거기 부품을 쓰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가 어렵다. 맞습니다.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아하. 들어보죠. 예. 네. 일단 최근에 전반적인 천연가스 수급 상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예.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을 텐데 독일이 천연가스 저장고, 그러니까 가스 저장고를 88%까지 채웠다. 러시아에서 굉장히 가스관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기사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8월까지 88% 채우느라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정도 채웠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TTT 허브라고 하는데 천연가스 월물 가격이에요. 네. 8월쯤에 1메가와트 아워 시당 네. 350유로까지 올랐습니다. 네. 거의 쭉 빠졌네. 또. 그렇죠. 한 50유로 하던 게 엄청 오른 건데 예. 맥모닝도 슬슬 지겨워지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내가 왜 죄송하다고 그러지?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얼른.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까먹었네요. 네. 그다음에 아무튼 다른 걸 눌렀어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예. 조금 채워 넣으니까 수요가 줄어서 지금 한 200유로 부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국제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오른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후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장고를 채웠다고 해서 그러면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느냐 그게 괜찮은 아닌 게 거냐? 그게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장고를 다 채워도 전체 소비량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네.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끊겨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난방용 가스를 많이 쓸 테니까 예. 독일이 아마 배급제를 할 텐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 4분의 1이 겨울 거 쓰는 거에 4분의 1만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 1년치의 4분의 1이면 겨울 대충 나지도 전체 소비량의 4분의 1이니까. 저는 전체 소비량의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쓰는 건 얼추는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80%? 겨울 용량이? 1년에 4분의 1이니까 겨울은 또 4분의 1이니까 발전도 하고 할 테니. 겨울에 집중적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4분의 1을 그렇죠. 하면 모자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부족해서 배급제를 할 텐데 네. 순위를 보게 되면 가게가 첫 번째예요. 당연히 사람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 세 번째가 발전소 같은. 그러니까 전기는 무조건 공급이 돼야 되니까. 네. 맨 마지막이 기업인 건데 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가격도 비싸지만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특히나 독일 그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전체 천연가스의 37%를 제조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 제조기업들이 발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독일은 천연가스를 공장으로 아예 끌고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 천연가스로 모터도 돌리고 해서 공장을 그렇죠. 돌린다면서요? 우리는 대부분 전기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액화 천연가스 우리나라가 쓰는 LNG 같은 경우에는 액화를 해야 돼서 예. 오기 때문에 그 비싸죠? 순간에 들어가는 비용 원가가 있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비싸요. 어.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올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돌려가지고 원가를 더 얹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에어컨도 가스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그런가요? 차량용 에어컨에 네네. 에어컨 뭘로 돌려요? 휘발유로 돌리잖아요. 그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로 그냥 엔진 돌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사라지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금 독일의 제조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독일하면 사실은 제조 경쟁력, 뭐 각종 부품 강소 기업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이 뭐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 그냥 편리한 라인 강수에 음. 아주 싸게 들어오는 러시아 가스에 어.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강소기업이었구나. 지금 그거 두 개 잘리니까 원가 경쟁력. 아무것도 안 되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게 가스 공급 이건 유럽 EU 전체긴 한데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산업별 생산 차질을 한번 IMF가 추정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여기 보시면 석유화학, 음식료품 거의 뭐 많게는 GDP 대비 4% 정도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에 한 6조 달러 GDP가 예.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7천조, 6천조쯤 되나요? 예. 8천조쯤 되겠죠. 8천조쯤 되겠죠. 거기 한 3%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하. 3%가 차질이 빚어지면 GDP 성장률이 플러스 될 게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 해봐야 뭐 3%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목으로. 실제로 뭐 멈춘 기업들이 있습니까? 많이 독일에서? 있습니다. 예. 그 바스프라는 기업 혹시 아시나요? 파스트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바스프라 부르고 네. 뭐 영어로는 그 현지에서는 BASF라고 네. 부른다고 하는데 네. 여기가 질소 비료를 만든 회사예요.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이죠. 예. 질소 비료를 처음 만들어서 사실상 농업혁명을 이끌었던 회사인데 네. 여기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 암모니아 비료를 생산하는데 암모니아의 주 원료가 천연가스입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공장 생산량을 그렇겠네. 줄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노르웨이 기업이긴 한데 여기는 세계 최대 비료 생산 기업 야라라고 하는 기업이 여기도 있는데 암모니아겠네. 맞습니다. 여기도 암모니아 비료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절반 가량 예. 공장의 절반 가량을 멈춰놓고 있어요. 예. 뭐 화학이 제일 그런 거잖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화학도 그렇지만 철강 산업도 네.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문제가 많은데 요즘 포스코. 세계 최대 철강 업체죠. 아르셀로미탈 인도 기업인데 여기 독일에 공장이 2개나 있어요. 아 독일에 공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9월 초에 멈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스 이유가 없어서? 뭐냐면 가스가 없는 것도 있는데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서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 여기도 전기로 가스 가격이 오르면 보이는구나. 가스 발전소로 돌리면서 예.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전기들도 공급을 하잖아요. 뭐 석탄으로 해서 예. 전기를 생산했더라도 근데 그 뭐지 가스 발전 가격으로 이렇게 그 사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독일 그 전기 요금이 메가와트 아워당 995유로. 전이랑 1년 전이랑 비교하면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전기라고 해요. 한국 기업만 뭐 그럴 수 있긴 한국 기업 같은 게 전기로를 돌리니까. 여튼 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그만큼 10배나 늘어나니까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철강업체 중에 아세리녹스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는 네. 그 스테인리스강 생산으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예. 여기도 그 생산량을 줄였고 직원의 85%를 주당 15일만 일하도록 하는 단시간 근무제 예.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아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생산이 왜냐하면 제대로 안 되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채용 그 뭐랄까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산을 다 감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독일의 이런 기업들이 우리하고도 경쟁하는 게 많아서 독일이 가스 때문에 못 만들면 못 만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괜찮은 거 덮하는 수혜도 있을 수혜도 거고. 있을 것 수혜도 같은데. 있겠죠. 수혜도 있겠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수혜에 대해서는 그 분석을 따로 한 건 아니고 예. 물론 그 화학 기업이나 뭐 철강 제조업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치잖아요. 네.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보긴 할 텐데 수혜 기업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보고서에 야마가 틀려져요. 우리 큰일 났다는 보고서인데 한 방향으로 가야 돼. 아니 그리고 뭐 듣다 보니까 왠지 그 포스코가 좋아지는 것 같고 자동차도
독일의 자동차들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그리고 진짜 뭐 수혜 기업을 넣으면 진짜 증권사 리포트가 네. 돼버리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야마대로 야마래. 그래서 원래 의도대로 들어보죠. 생산량을 줄였다는 거죠. 공장을 줄이고 있으니까 생산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예. 결국은 자국에서 필요한 것만 주로 생산하게 될 거고 일단 그런 우선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량은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네. 잘 고민해 보자. 그래서 한은에서 조사를 한 게 뭐냐면 예. 사진을 띄워드리면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우리나라 수입 치약 품목 수가 3,920개쯤 된다는 건데 네. 이 수입 치약 품목 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80% 해외에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들 그런 품목들이 3,92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EU에서 392개가 있더라. 예. 그래서 그런 품목이 어떤 건지를 봤더니 뭐 이런 거예요. 사실 LNG는 상관이 없지만 선박 엔진, 독일제, 오스트리아제가 거의 60% 육박하니까 선박 엔진이 많구나. 맞습니다. 이게 아하. 수입 대체가 거의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오지 못하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네. 특히나 뭐 출력이 2,000kW 이상 되는 큰 뭐랄까 출력의 엔진은 대부분 독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조선업체들 수주를 많이 해서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선박이 안 들어오면 완성을 못해서 인도를 그런 건 못하는 거죠. 문제겠네. 물론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단기간 끝날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이 문제가 있고 네.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는 뭐? 네덜란드에서 저희가 그 노광 장비가 정확히 뭐라고 부르죠? 네, ASML. 맞습니다. 네. ASML.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6월 달이죠. 한번 네. 갔다 와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달라라고 네덜란드 총리한테도 말을 했던 건데 이 들어가는 렌즈를 독일 업체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야 참. 자, 요즘은 뭐 어디 한 군데만 문제되면 네, 렌즈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스 없어서?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올 때 그 ASML CEO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생산 공장을 늘리려면 독일에 있는 우리한테 칼 자이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독일에 예. 있는 칼 자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렌즈를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줘야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얘기를 직접 한 적도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간 모양이군요. 렌즈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그 뭐랄까 그 렌즈가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반도체도 쇼티지가 좀 심화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유리를 만드는 공업 같은 게 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아하. 근데 그렇다고 하면 쉽지 않을 테고 또 야. 원가도 올라갈 테고. 그래서 ASML 비싼데 안 그래도 비싼데.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 있습니다. 예?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1, 2위가 다 유럽에 있어요. 인피니온이라고 하는 회사. NXP. 그렇죠. NXP. 예. 여기는 뭐 중국 애들이 사간다고 했다가 못 사갔던 네. 걸로 아는데 예. 여기서 완충기나 서스펜션 시스템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부품 이걸 한국 기업들이 수입해서 쓰는데 네. 이것도 이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쉽지 않았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유럽에서 여기도 네. 가스로 돌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네. 아스피린. 아스피린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일 예. 바이엘사라고는 예. 뭐 제약업체가 만들죠. 근데 국내 뭐 물론 대체의약품이 있긴 있잖아요. 뭐 예. 해열 진통제. 예. 근데 이게 아스피린만 효과가 있는 특정 뭐랄까요? 증상들. 예. 뭐 어쨌든 아스피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이랑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아스피린이 그러니까 바이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을 독일로 이전하면서 예. 한 20개월 동안 한국에 아스피린을 공급을 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스피린이 굉장히 귀해서 공급 대란이 있었는데 아스피린 매일 먹으시는 분들 있어요. 맞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근데 그게 꼭 바이엘 아스피린이어야 되나요? 그럴 걸요? 꼭 그 아스피린 먹더라고. 성분명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혈전은 뭐 어디에 효과가 있어서 예. 아스피린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성분명이면 딴거 만들면 되지. 제네릭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독일은 독일 제과 빵 못 먹습니다 하는 얘기가 비슷하게 뉴욕 제과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튼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진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예. 여기 보시면 아말감 저희 치과 치료에 쓰는 아, 그것도 독일이에요? 이것도 독일인가요? 여기 예. 그렇죠. 독일이네요.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렌즈 광학 부품, 예. 그 다음에 팔라듐이라고 하는
그 배기가스 정화장치 촉매제. 그것도 45가 독일. 맞습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재밌는 거는 알루미늄 캔 뚜껑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아, 그건 헝가리고. 네네. 그리고 뭐 천식 치료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의존해 있는 품목. 유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된다. 이런 그렇죠. 품목들이 우리가 문제가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좀 잘 봐요. 그 사재기 해내야 될 게 있는 점 없는지. 괜찮아요. 사직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있겠죠. 예를 들면 독일 제품이 제일 좋으면 그 조금 모자라도 이 제품이 있겠지. 근데 사실 이런 그런 것 같은데? 제품들은 공산품을 만드는 데 쓰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큰 좀 불편함을 겪고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네. 비료 같은 경우는 곡물 생산량이랑 바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전 세계 2위랑 칼륨 비료 시장의 한 25%를 차지하는데 이거 줄이면서 예. 질소 비료 가격이 이미 엄청 올라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질소 비료를 팔아서 번 돈이 전년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늘었다. 네. 뭐 그 정도인데 근데 비료를 못 만들게 되면 질소 비료를 못 만들게 되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죠. 근데 내년 봄에 북반구 같은 경우는 봄에 곡물을 심잖아요. 그때 예. 질소 비료를 써야 되는데 그때까지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도 이 비료 문제 지금 해결해 놓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 큰 식량 문제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어느 나라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양하게 퍼지네요. 그러니 그렇죠. 뭐가 왜 공급이 안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요즘은 진짜 전 세계가 뭐 다 연결돼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케아에 가서 뭐 하나 살려고 눈여겨 본 거 있거든요. 네. 자꾸 안 들어와요. 아, 그게 뭐라고? 물류가 안 돼서? 뭐 때문에 안 돼? 이거 봐요. 오늘 표 보세요. 그 중에 뭐 하나 없으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서 안 들어오는지도 그렇죠. 본인들도 모르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이 잘 돌아갔던 게 신기한 것 같은. 자, 언더스탠딩의 김사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네. 저희 라이브 방송할 겁니다. 언더스탠딩 이거는 지금 3프로 TV 라이브 방이고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잠깐 들어오시면 잠시 라이브 할 예정입니다. 재밌게 놀다가 지루하시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네. 퇴근길 라이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저희는 7시 45분에 4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